오늘은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2차 전지 섹터와 주요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0.5% 비컷이 나온 이후에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네네. 2차 전지 ETF 수익률을 보면은 10% 내외를 맞아요.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테슬라빨 상승이라는 말도 있고요. 테슬라도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네네네.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올라온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금리 수혜주가 네네. 될 것이라고 2차 전지가요. 예측을 하셨는데 적중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금리 수혜주 맞고요. 사실 금리 수혜주로 너무 제약바이오만 부각된 측면이 있어요. 왜 금리가 싸지면 좋아지는 거는 사실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이 설비 투자를 조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양극재 만통당 뭐 최소 3천억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양극재 10만 톤을 미국 뭐 테네시 공장에서 개설한다. 그러면은 뭐 3조, 많게는 3조, 적게는 1조 5천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엄청난 돈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거니까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현금이 뭐 7조 이상 되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그 밑단에 있는 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대주전자재료, 뭐 PNT 이런 회사들은 다 외부에서 차입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주주들한테 손 안 벌리고 은행권한테 빌리는 게 제일 깔끔하죠. 대부분 은행권 빌리는 걸 선호를 하는데 예를 들어 조달금리가 5%대에서 3%만 낮아져도 그냥 2차전지 회사들은 앉은 자리에서 영업이익이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올라가는 케이스인 거죠. 왜냐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조달 비용 감소로 제약바이오 못지않은 상당한 금리나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센티를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심지어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뷰가 바뀌었고 뭐 약간 시류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의 판매거든요. 그동안 이제 전기차의 매력적인 신차가 나오지 못해서 전기차의 판매가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막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뭐 캐즘이라는 뭐 미명 아래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마치 뭐 하나도 안 팔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이 용어에 대한 정의도 필요한데 캐즘이라기보다는 성장률의 둔화가 정확히 맞는 거거든요. 전기차 업체들이 요거 표 제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는 업체 중에 하나 리서치 업체가 SNE 리서치거든요. 자 보시면 이 글로벌 전기차 그 판매 출하량이 45.7% 늘어나다가 7월 달까지 7.1%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둔화된 건 맞죠. 그렇다고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그 둔화 측면은 맞는데 이거를 뭐 역성장이라고 뭐 캐즘처럼 역성장 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그런 거고요. 출하량입니다. 출하량이 58%씩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죠.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는데 12.6%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17.3%로 요 상반기의 평균값보다 계속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도 좋아진다는 거죠. 8월 달에 17.3% 성장을 했으니까. 물론 그 17.3%에는 유럽에서 엄청나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전체 중국 포함 토탈 데이터니까 그 지역별로 쪼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숫자가 그러면 앞으로 중저가 전기차 중에 계속 신차가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미국은 지금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미국인데 미국은 이것도 금리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 이 배터리를 만드는 쪽이나 소재를 만드는 쪽이나 장비들을 만드는 쪽에서도 조달 비용이 떨어지지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쪽에서도 금리가 떨어지면 할부 금리를 적게 냅니다. 그러면 신차를 휘발유 차랑 고민하다가 휘발유 차보다 아무리 봐도 뭐 유지비도 엄청 싸고 그다음에 내가 친환경 관련돼서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친환경에 내가 기여하고 싶다고 하면 전기차를 타겠죠.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 그래서 할부로 구매하는 비중이 미국에서 조달금리가 2% 이상 싸지면 실제 차 살 때 40% 이상 가격을 싸게 사는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할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이제 11월 달에 뭐 다시 50bp 비컨 얘기가 또 나오면 거기서 이제 조달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자동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현재 그 할부 금리로 얘기하는 게 기존에 사는 것보다 40% 정도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할 거나 신차를 살려고 약간 대기하고 있던 수요들 있잖아요. 요게 할부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2차 전지가 제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차의 지금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8월 달 기준으로 리스의 비중이 80%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럼 리스가 싸게 조달할 수만 있으면 이 전기차 80% 담당하는 리스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전기차가 훨씬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쟁사잖아요. 중국. 중국은 이제 9월 27일, 네, 오늘이네요. 오늘 9월 27일이잖아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월 27일 날 관세가 이제 그 미국 관세가 27.5%에서 102.5%로 인상 확정이 됩니다. 대중관세. 엄청나게 이게 지금 몇 배죠? 5배죠? 거의 4.5배? 약 5배가 올라가는 케이스고요. 그 밑단의 소재들 마찬가지입니다. 밑단의 소재들도 27.5%까지 관세가 인사됩니다. 광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차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든데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예 발도 붙이지 말아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예를 들어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중국 뭐 광물을 쓰거나 중국 양극재를 쓰거나 중국 음극재를 쓰거나 중국 장비를 쓰거나 이런 것들도 그 하겠다는 겁니다. 다 지금 오지마 들어오지마 철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최근에 나온 기사는 뭐냐면 테슬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 너무 재미난데 중국산 소프트웨어 쓰는 것도 막아라 했어요. 완전히 그냥 뭐 아예 그냥 뭐 이거는 진짜 그냥 아예 그냥 원천 차단을 하다 못해 그냥 아예 그냥 옛날에 우리 왜 역사의 과거의 그 신문물 안 받으려고 그 세국 정책 딱 이 지금 미국의 이 대중국 엄청난 이 세국 정책이 9월 27일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유럽이 가만히 있냐? 유럽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유럽이 중국을 봐준 거는 명확해요. 중국에서 유럽 차들이 많이 팔렸는데 와 기사 보니까요 독일 차가요 중국에서 완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개박살 나고 있거든요. 안 팔려요. 왜냐면 중국 저가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국에 싼 차들이 많은데 굳이 독일 차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독일 차가 밀려가지고 지금 독일 살려주려고 중국의 눈치를 엄청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눈치 이제 안 보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상계 관세를 때리는데 이 직격타에서 딱 한 종목 테슬라만 빠졌고요. 나머지 BYD, CATL, 그다음에 뭐 고션 에너지, 뭐 CALB 이런 회사들 중국 회사들이 최소 이제 상계 관세가 19% 이게 플러스 되면 30% 초중반대까지 관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차들이 이 가격 메리트로 유럽에서 엄청 버텼는데 그게 급격하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모두 꺾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이 관세 때문에 알아서 지금 도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완성차 기업들의 친환경차 이 믹스 비중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성차 업체들이 CO2 규제 때문에 CO2 규제 요거 좀 완화해달라, 좀 낮춰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은 CO2 규제 이거 완화하는 자동차사들의 의견을 안 들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CO2 규제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친환경 탈탄소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 살리는 것 때문에 환경이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자동차 산업 너네가 자구책 마련해 약간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완성차들도 힘든데 독일 완성차들도 되게 힘든 건 맞는데 찬성하는 쪽이 저거 CO2 규제 기존대로 가자 이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가 있는데 반대에 있는 차들은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거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안에서 약간 조정은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장 올해 3분기부터 CO2 그러니까 아마 1g per 단위가 아마 그럴 거예요. 1g per 킬로미터 삼승인가? 그 1g per 킬로미터 삼승 초과 오버되는 당 자동차 업체가 오버되는 당 9,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돼요. 이게 그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볼보밖에 없어요. 그래요. 나머지는 다 못 만족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만족시키냐면요. CO2 규제를 만족시키려면 전기차 생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유럽 OEM 업체들이 지금 이 CO2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왜냐면 앉은 자리에서 벌금 내면 지금 유럽 자동차 회사들 자체가 어려운데 그냥 벌금 내는 순간 아마 자빠지거나 무너지는 회사들도 속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CO2 규제가 강력한 이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2차 전지 기업들 뭐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고 솔직히 실적 추정치나 이 멀티플 하향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주가 70% 빠졌는데 이익에 대한 기대값은 제가 볼 때 사람들의 심리는 100% 넘게 더 빠진 주가 빠진 것보다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익은 반토막 날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실제 주가 빠진 건 평균 70% 물론 모든 2차 전지 기업들이 다 70% 빠진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70% 빠졌는데 한 20% 올라왔어요. 우리 50% 빠진 거 원금 회복되려면 몇 프로 수익 나야 되죠? 100%예요. 그러니까 70% 빠진 거 수익 되려면 3배 이상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올라온 거 가지고 막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중요한 건 실적 추정치보다 멀티플 하향이 더 심각하게 2차 전지 업체들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이 실적 추정치가 사람들 멀티플 빠진 거 쫓아가면서 계속 실적 추정치가 계속 빠지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봐도 4분기에 배터리 셀 업체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소재단도 조금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사놨던 리튬 악성 재고가 떨고 있잖아요. 지금 사는 건 어떻죠? 지금 9월달, 8월달에 사는 거는 5, 6, 7월달에 엄청 비싸게 산 리튬은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이제 8, 9월달에 진짜 최바닥에 있는 리튬 것들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은 실적이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4분기에 좋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4분기까지 안 가도 3분기에 지금 실적 좋다고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LG 엔소라고요. LG 화학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등이 나와도 이런 게 수급이 기관도 사고요. 외국인도 사고요. LG 화학도 기관도 사고요. 외국인도 사요. 포스코 퓨처엠도 기관도 사고요. 외국인도 사요. 그거 한번 볼까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그런지. 그러니까 수급의 센티가 변했다는 거죠. 자, 이거 LG 엔솔인데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개인만 열심히 팔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은 최근에 좀 샀다 팔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는 추세고요. 기관도 계속 사는데 기관 쪽에서 왜 지수 바닥일 때 연기금이 받친다 하잖아요. 근데 지수 바닥일 때 연기금은 사도 욕을 먹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어떤 바닥권이라는 인식의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금. 그 다음에 얘네들 욕은 먹지만 선수들 중에 선수들이잖아요. 사모펀드가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하고 투신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다가 최근에 주가가 40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약간 매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이 8월 달에 이어서 9월 달에도 여전히 상당히 많이 산다는 거고요. 쌍매수가 한다는 거고요. 이거 LG화학입니다. LG 엔솔이 조금 주춤하니까요. LG 화학은 더 미친 듯이 삽니다. 투신이 사고요. 연기금이 사고 사모펀드가 사고 그 다음에 기관. 네, 기관이 삽니다. 그런데
더 탄력있게 못 가는 걸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거든요. 2조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LG화학 외국인의 시각은 양극재 업체라기보다는 석유화학 업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석유화학이 업황이 여기서 더 나빠지냐?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도 양극재 업황처럼 바닥 찍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제일 무거운 거는 사실 LG화학보다 더 무겁게 움직이는 포스코홀딩스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5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기관 사는 거 보이시죠? 연기금 사는 거 보이시죠? 투신 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셀만 사는 줄 알았더니 이제 소재도 삽니다. 원자재도 삽니다. 포스코 퓨처엠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도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팔다가 외국인 요새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기관 사니까 외국인 좀 따라붙는 모습을 보이고요. 더 이게 확산세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특정 기업만 수급이 들어오면 이게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밑단에 작은 회사들까지 들어오는데요. 요새 이 에코프로 머티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요. 달라요. 최근 외국인 수급은요. 에코프로 머티가 제일 좋아요. 전구체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이 사니까 기관이 이제 뒤따라 연기금하고 뭐 보험에서 사모펀드에서 사는 추세로 보이고요. 약간의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다행인 거죠. 여기 뭐 대주전자재료 안 가져왔는데 대주전자재료도 연기금하고 외국인 투자가 동시에 좀 사고 있다. 그래서 수급의 스탠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국 관세 때리는 부분도 있지만요. 제일 부정적으로 요인으로 봤던 게 이제 리튬이잖아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리튬 가격이 떨어진 게 일단 멈췄습니다. 수산화 리튬 멈췄고요. 9,980불에 멈췄고요. CATL이 장시성에 있는 리튬 광석 공장을 전면 무기한 중단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거 도저히 리튬 가격이 생산 원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 돌입했고요. 또 최근에 중국 관련된 배터리 소재 규제도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 광물 이 안정망 확보라고 해가지고요. 광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산 광물을 배제하고 미국과 FDA 체결국하고의 광물에 대한 동맹, 협력 이런 걸 강화했어요. 미국 자국에서 광물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해주겠다. 보조금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부 정책이 밝혀지고 있고요. 어제 따끈따끈한 기사. 그러니까 대형 전기차 회사들 있잖아요. 뭐 GM이라든지 르노라든지 이런 회사들 말고 소형 회사들, 뭐 일종의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한테도 전기차 뭐 트럼프 이슈 나오기 전에 바이든이 1조 3천억 지원하는 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돼서 육성하라고 1조 3천억 지원 발표가 나왔고요. 25개 주정부에 이 1조 3천억하고 별개로 전기차 관련된 부분, 뭐 충전기 인프라 이런 거,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25개 주에 금액으로 치면 아마 4조 정도 될 거예요. 30억 달러 지원 발표가 또 어제 그것도 뭐 2, 3일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심플하게 역성장인 아니고 성장률이 둔화됐는데 그러면 이제 시각은 이미 9월달 끝났으니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25년도에 전기차 성장률 30에서 40% 미국에서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에서 40%면 기존에 최고 잘 나갈 때 55%에 거의 육박하는 성장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잘 팔리는 테슬라, 그다음에 GM, 현대기아차 판매량을 보시면 아는데 테슬라, GM,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다. 그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되게 회복이 순식간이네요. 순식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유럽에서 양쪽에서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떤 식으로는 이런 부분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매력적인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당장 올해하고 내년 한 중순까지 7개 차종이요. 엄청 싼 차가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500만 원 정도 수준?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휘발유 차하고 가격 경쟁을 이제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거 거죠. 뉴스 보니까 계속 그 저가 차량도 그렇지만 그 신형 네네.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신형 모델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과도기였다. 네네. 근데 이제는 좀 전기차다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수요 욕구를 그쵸, 자극하는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신차들, 네. 괜찮은 신차들이 네네. 나온다. 이런 맞습니다. 폭발, 전기차 네. 폭발 이런 용어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25년쯤이면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를 할부 금리를 내려주면서 싸게 구매하게끔 해주니까 미국도 리스가 많지만 유럽도 리스차가 엄청 많거든요. 미국은 일단 리스차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고 유럽도 금리가 계속 낮아질 건데 미국보다 더 금리가 빠르게 먼저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면 유럽도 리스 조건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구매하는 소비자 쪽이나 만드는 제조업체 쪽이 모두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금리 때문에.